예, 시크릿 주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조 영업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저희가 어제 그냥 사석에서 잠깐 얘기한 거지만 저희 이 시크릿 주주 영상 클립을 유튜브에 올리면 최소 이제 10만에서 잘 나오면 20만까지 나오거든요. 매 영상이 그만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고요. 소감 한마디만. 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제가 뭐 잘한 건 없고 저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네네. 그게 또 회사에 어필이 돼서 좀 승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네.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참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경사가 제일처럼 기쁜 일은 흔치 않은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일장 상승률에서 두각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포스코케미칼,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2차 전지나 OLED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둘 다 이제 약세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주도주라고 불릴만 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못 올랐는데 이제 뒤늦게 좀 동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업체들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그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좀 계속 하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이 양극재 생산을 늘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음극재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코는 광산 투자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조달부터 이 제품 완성 생산까지,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뭐 원료 소재를 다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인데 다만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PER이 뭐 200배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누가 봐도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뭐 2차 전지에서 뭐 PER 100배, 200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네. 쉬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보유만 계속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인데 삼성전자 지금 OLED 출하량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소재 업체들 주가 상승이 좀 굉장히 좀 가파르고 어차피 이제 최종 종착역은 삼성이 언제 TV를 언제 생산할 거냐 OLED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런 면적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OLED 소재가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올해 가을까지는 저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의견이지만 좀 속도 조절을 할 텐데 속도 조절을 할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뭐 어제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일단은 관망인데 그래도 모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이제 지주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실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LG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 어떤 포인트로 설명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주사 이게 사실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이제 지금은 좀 사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합니다. 너무 소외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증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끌었던 주체는 누구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지금 작년에 60조를 샀고 올해 55조를 샀거든요. 상반기까지. 그래서 115조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특징은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를 그냥 사버려요.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또 약간 간접적인 수혜니까 굳이 그럴 거면 뭐로 지주회사 사냐.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할인율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SK, LG, 뭐 두산도 그렇고 한화 많은 이제 지주사들이 있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거는 상장해서 지분 가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보통 50에서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대요. 예. 보통 지주사가 30% 할인 받거든요. 근데 50에서 60%면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호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좀 쌀 때 담아 놓자는 거죠. 올해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외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씩 올려줘요. 예,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난 6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일 갑자기 튀었던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가 뭐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까지 한번 급등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받은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주사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서 ESG 관련 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어떤 이제 업종이 바로 지주회사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SK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G 이제 등급을 올라가면 또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급상 되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주회사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 대표 지주회사가 그걸 주도하니까 그렇죠. 그 그룹사 네. 전체로 그러면 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투자 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지금도 주가 싸지만 향후에도 뭐 올라갈 여지가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이라든가 또 자회사 상장 이벤트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실 거는 좀 비상장 계열사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상장한 기업들은 반영은 됐으니까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주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 설명에서 어느 정도 힌트들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SK랑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LG는 계속 가져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꼽아보자면 이제 요 보고서에도 사실 SK가 탑픽이고, 근데 SK인 이유는 일단 주가가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비상장된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 안 된 기업들 보면 뭐 SK 실트론 같은 반도체 회사도 있고, SK 팜테코라고 CMO 하는 회사입니다. 위탁 생산. 근데 이제 다 M&A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M&A예요. 네. 다 M&A로 성장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약간 M&A만 하면 무슨 뭐 승자의 저주 이래가지고 항상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M&A를 해도 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SK가 좀 총대를 메고 정말 적극적으로 M&A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뭐 충전기 만드는 회사도 하나 뭐 인수도 했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연료전지 회사도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씩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투자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가 그런 이제 비상장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저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저성장하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초자산은 다 정리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장 산업으로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도기에서 돈은 돈대로 들고 당장 돈이 되진 않잖아요,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을 위한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좀 퍼포먼스가 좀 약한 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언제든지 그런 가치가 발현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 SK 바이오팜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SK가 주가 급등했다 상장하자마자 이제 빠졌는데 반대로 상장 전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바이오팜 가치 평가를 못 하다가 상장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가치 평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게 바로 SK 주가에 반응을 해서 당시에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상장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SK 리츠가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있으니까 이벤트가 많으니까 SK 좀 관심 있게 보시고 LG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에 거의 올인할 것 같아요. LG 그룹 자체가 뭐 LG 전자도 지금 전동화 부품 마그나랑 합작사 만들었고 LG 이노텍도 그쪽 부품 만들죠. LG 화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배터리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LG 그룹이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고 스마트폰 없애고 LG 상사도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사업보다는 이제 되는 산업 특히 이제 구광무 회장이 또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쪽 로봇 쪽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랑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LG 그룹의 방향성도 명확하다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주사 투자하신 분들은 유념하실 게 절대로 주가가 막 바로 급등하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근데 그렇게 답답함을 견디신 분들한테는 또 엄청난 보상을 한 번씩 줍니다.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할 때.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재미없더라도 미리 사놓으셔야 그걸 또 취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고 SK와 LG까지 이렇게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지 함께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저희가 앞선 코너에 이어서 좀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신 겁니까?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해운 운임이 이제 하반기엔 좀 저도 약간은 뭐 급나간다가 아니라 상반기에 너무 강했잖아요. 네. 계속 사상 최고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꺾이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가격이라는 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슬로우해질 텐데 그 슬로우해지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컨테이너 그 박스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운임지수가 급등했던 게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게 조금 최근에 일부 정상화 좀 되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상반기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 그 좌초 사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안 돌아가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엔타이양 항에서도 이게 선박이 제대로 이제 진입도 못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운임지수에 영향을 줬는데 이 두 곳 모두 다 이제 최근에 조금씩 정상화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물동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 하반기에는 또 공급도 어떻게 보면 정상화 될 거고 배에 대한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도 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면 선박 공급도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운임지수는 상반기보다는 좀 그 상승폭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해운주를 팔아야 될까? 사실 뭐 그거보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은 업종이 뭐가 있나? 사실 되게 많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컨테이너선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부품사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운반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든 데다가 네. 이제 있는 것마저도 운반비 비용 부담 때문에 이 수익성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완성차에 비해서 차 부품 회사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정된다면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재고 이슈도 이제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그럼 차 생산 정상화 될 거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오히려 더 매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논리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러면 그 부품사 중에서도 좀 어떻게 꼽아 볼 수 있을까? 좀 어떤 종목들 추려놓고 계신 거세요? 일단 저는 근데 부품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좀 투자를 한다면 전동화 부품사,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좀 압축하는 게 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뭐 모두 다 잘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이 GMP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구동 모터가 좀 제대로 좀 양산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LG그룹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약간 실망 매물 나오면서 그렇지만 한온시스템 계속 매각은 진행될 거고 그리고 뭐 LG그룹과 별개로 워낙 그 글로벌 그 부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총이 거의 뭐 9조 원 가까이 그렇죠, 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열 관리가 시스템이 없으면 전기차 구동 그 탈 수가 없어요. 네. 예, 배터리가 당연히 이 열이나 외부 온도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그걸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세계 2등 업체니까 좀 계속 관심 필요하고 만도는 사실 논란이 되게 심하잖아요. 물적 분할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당장 이제 상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사업부를 떼어낸다는 건 물론 이제 주주 가치 측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그래도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 LG화학 사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 사업부가 지금 당장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만도도 지금 급락을 이용해서 한번 저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관심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사실 저희 채팅창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들을 매일 아침마다 서로 공유를 하시는데 채팅창 분위기를 보면 오늘의 전략은 여미사님 승진 축하드려요 인 것 같습니다.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이사님의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단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나 이걸 보면요 누가 봐도 단기로는 조정을 받는 게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환율 급등했죠.
미국 금리가 좀 천천히 빠져야 되는데 너무 막 급나가죠. 거기다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저 좋은 실적에도 비실비실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조심해서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여기서 뭐 증시가 바로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그 이 조정이라는 걸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판단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진짜로 큰 조정이 올 거냐 단기 조정이냐 저는 당연히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야 되는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 기간이나 폭은 저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설사 조정 기간 폭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네. 예측 못한 변수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장기 상승 방향이 꺾였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좀 줄였다가 다시 좀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점 매수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파는 건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잡으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결국에 안 파니만 못한 결과가 나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저는 차라리 주식 비중 줄이는 것보다는 들고 가시고 차라리 내가 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변경하는 것도 좋아요. 좀 왜냐면 다 같이 빠지니까 네.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 좋은 자리 왔으면 좀 부진한 종목을 팔아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한번 포트를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이제 컨택트 기업들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언젠가 잡힌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막 주가들이 눌러줄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분명히 또 급등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때 파시면 돼요.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 좀 기다리시고 좀 현금 있는 분들은 좀 현금으로는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컨택트형 기업들 예. 중에서 그런 것도 일부 조금씩 편입해놓고 가을을 대비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심란하고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투자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전략에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